안녕하세요. 뮤직 매거진 뮤브 20회 시작합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윤경입니다. 네, 오늘 뮤브 방송은요, 연말 특집으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가 있는 이곳은 지금 연남동 무슨 서점이고요. 저희 앞에는 뮤브 청취자 분들이 직접 와 계십니다. 네, 오늘 너무 날이 추운데 와주셔서 정말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금 영하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공개 방송 진행하고 이제 네. 얼굴 까고 사람들 뵈면서 하는 게 처음인데 그래도 뻔뻔하게 오늘 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엽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떨린다고 영경 씨가 네. 저한테 막 오늘 만나기로 한 시간이 있었는데 1시간 늦게 왔거든요. 떨린다면서. 네, 그래서 화장실에 있느라고. 오늘 영경 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뮤브 안 들어보셨거나 오늘 게스트만을 위해 오셨거나 이런 분들은 또 오늘의 인연으로 앞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뮤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3가지 코너가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코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신규로 저희 뮤브 구독자분들이 오늘 생기실 테니까 저희 먼저 새로운 뉴스를 접하고 새로운 노래를 추천드리는 뮤직 코너가 있고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는 인터뷰 코너죠. 다이브 인투 뮤직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기 코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적 잔나비라고 이렇게 3개의 코너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해적 잔나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재 씨와 이제 잔나비 분들이 함께 수다를 떠는 그런 방송이라서 네. 이것도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특별 방송인 만큼 아티스트를 모시고 인터뷰하는 다이브 인투 뮤직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하게 아티스트 2분을 모셨는데 이분들 오늘 모시면서 마침 이렇게 날이 너무 추워져서 네. 오늘 한파 특보였어요. 아침부터.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 2분의 음악과 또 어떤 우리가 막 나눴던 얘기들과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따뜻한 느낌? 항상 포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온기와 위로를 전하는 음악가 강하솔 씨, 이하립 씨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시켜주시죠. 네, 저는 이하립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출판인으로 살고 있는 음악인이었던 이하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강하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말인데 이렇게 바쁘시잖아요. 아까 살짝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제 제주도에 가셔서 큰 일을 또 하시는데 이렇게 뮤브 뮤직 토크까지 나와주셔서 큰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에게 2023년은 어떤 해였는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쨌든 12월 1일에 이제 새 앨범이 나왔는데 그 앨범을 준비하는 여정이 거의 그 2023년을 다 썼기 때문에 고통의 한 해였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쁨이 또 너무나 컸던 한 해였다. 이렇게 네. 고통과 기쁨 네. 그 두 가지를 느낀 한 해였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또 결실을 맺어서 기쁨. 네, 다행히 네.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고통과 괴로움뿐이었을 텐데 다행히 네, 무사히 앨범을 냈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가뿐해 보이세요. 네. 정말 통곡의 벽에서 맨날 울고 있는 네. 강하솔 씨를 보다가 이렇게 진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네, 새로운 이제 결과물과 함께 나온 아솔 씨 보니까 좋고요. 저는 올해가 그러니까 진짜 아솔 씨가 기획한 이 책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걸어온 것 같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와 같이 걸었어요. 왜냐면 저와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분도 거의 1년 고통하다가 이제 같이 제가 냈을 때 기쁨. 네, 그죠? 출산을 하고 나왔구나. 맞아요. 네, 뭐. 같이 그렇게 보냈네요. 이번 한 해를. 이렇게 2분을 그래서 같이 모셔서 너무 뜻깊고 참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 앨범 아솔 씨의 앨범이 12월 1일에 나왔어요. 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 12월 1일에 나왔고 또 기획하신 산문집도 11월에 발간이 됐죠. 네네. 이 작품이 언제 좀 이렇게 구상이 됐고 어떻게 작업이 됐고 하는 것들을 한번 두 분이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앨범은 처음 구상된 거는 사실 몇 년 제 전이었을까요? 한참 거슬러 사실 올라가야 되게 됩니다. 말은 되게 부지런히 하는 스타일이고 전 3집 내자마자 바로 구상했어요. 3집 내는 도중에 구상했죠. 네. 그러니까 아솔 씨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한 6집까지 구상하고 있죠. 네. 한 번에 동시에 맞아요. 6집에 맞아요. 사이드로 할 팀까지 맞아요. 다 구상 중. 예명까지 다 짓고 지금 진짜 거짓말이 약간 아니라 특기가 계획 세우기. 맞아요. 취미와 특기. 맞아요. 맞습니다. 혹시 MBTI가 저 ISFJ J예요. J시구나. J인데 실천 안 하는 J. 그래서 매일매일 계획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한 6, 7집까지는 지금 컴필레이션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콜라보까지 다 지금 돼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새로운 팀 이름도 있고. 새로운 팀 네, 이름도 있고 진짜. 예명도 있고 내가 무슨 악기를 배워야 되고 이런 계획이 거. 아니고 상상 아니에요 상상.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아무도 없는 곳으로였고. 아. 그게 이렇게 현실이 돼서 나왔잖아요. 언젠가는 나온다. 아솔의 맞아. 상상 현실이 된다.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앨범 그러니까 구상한 거는 사실은 그 2018년도에 이제 3집 앨범 나오고 한 2019년도 초부터 이거를 생각했어요. 근데 정규를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곡을 써야겠다. 이제 이 마음들을 빨리 어서 써야겠다 해서 2019년도에 이제 했죠. 그래서 막 누구 만나면 올해 겨울에 나와요. 막 계속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올해 겨울 하다가 너무 진짜 뻥쟁이가 돼가지고 어느 해 겨울로 나옵니다. 어느 해 겨울로 나옵니다 하다가 진짜 이번에 나왔고요. 그래서 꽤 오래 걸렸죠. 한 4, 5년 정도 됐고 책을 기획한 건 사실 처음엔 책이 아니었어요. 사실 처음엔 책은 아니었고 그냥 제가 언제부터였지? 2019년 아무 말도 더하지 않고라는 싱글부터 이제 그 작가님들께 소개글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작가님들 더 몇 분을 해서 같이 음악이랑 같이 뭔가 하면 좋겠다. 그거는 한 2021년? 뭐 이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근데 마침 아립 언니랑 항상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언니 제가 이런 걸 생각해요 했더니 언니가 그분들을 모시고 그냥 간단히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 보는 거 어때? 라고 언니가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게 한 3년 전인가? 뭐 네. 그랬던 것 그것도 같아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왜냐면 음악이 대충 좀 있어야 작가님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좀 보내면서 이런 네. 걸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데모 준비 기간이 길어서 막상 작가님들께 한 분 한 분 섭외한 거는 재작년?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했었죠. 맞아요. 그때 책으로 먼저 아리 언니가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다 그 아솔 씨가 좋아하는 그 작가님들이 정말 이렇게 짧게 보여드리기에도 너무나 그렇죠. 네, 또 그래서- 쟁쟁한 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지면에서 정말 그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책만을 온전히 좋아할 수 있는 분들이셔서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또 맞아요. 원래 에세이 한 편이 아니라 더 짧은 글로 그냥 라이너 라이너 노트처럼. 노트처럼 네. 해서 사실 되게 얇은 그런 출판물로 이제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커진 거죠. 네, 심지어 그때 강하솔 씨가 그래서 무까지로 책을 만들어서 맞아요. 막 배포를 배포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도 했었던 네. 기억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어렴풋이 말씀하셨을 때는 작가분들하고 뭘 한다 얘기를 했을 때는 저도 그 정도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의 어떤 추천사 이런 느낌 정도의 분량 그런 느낌의 글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딱 나오고 보니까 진짜 산문집인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고 그리고 글 자체도 어느 정도 분량도 나오고 뭐 내용들도 다 있고 이래서 참 공들인 작품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사실 아립 언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립 언니가 그때 출판사를 하고 있었고 책도 내보신 경험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됐지. 사실 안 계셨으면 제가 감히 이렇게 시도도 못했을 거였던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책과 음악의 어떤 작업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만추라는 앨범도 사실 내셨잖아요. 네, 이게 뭔가 책이 발행됐다기보다는 어떤 책에서 감명을 받아서 어떤 네. 음악을 제작을 하셨는데 그때는 두 분 다 이제 음악인으로서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출판인으로서 그리고 가수로서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다른 어떤 포지션에서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이거 소통 방식은 그때와 좀 어떻게 다른지. 두 분이서 좀 어떻게 소통하면서 아. 또 작가분들하고는 또 어떻게 네. 사실 우리의 만춤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과 소통할 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쓴다라는 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굳이 작가님과 뭐 따로 뭐 소통을 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저희가 네. 그 책을 그냥 온전히 느껴서 곡을 쓴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사실 소통은 지금 작가님이 총 6분이세요. 그리고 평론을 쓰시는 평론가 네. 양경원 해설 써주신 양경원 평론가님까지 이제 7분. 7분. 또 네. 표지의 목정호 선생님까지 아, 8분 와, 그러네요. 선생님과 아, 진짜 네. 그랬다. 프로젝트. 그 분들께 이제 강하솔 씨가 청탁을 다 드렸고 어. 저는 이분들과 함께 이제 진행이란 거를 맡았는데 음. 한 분 한 분 다 이제 원고가 오실 때마다 교정 1교, 2교, 3교 저는 또 편집자들하고 네. 교조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각각 선생님들과 한 30통 이상의 이제 메일을 주고받고 그랬군요. 하면서 8분의 선생님들이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다들 다른 마감 시간 그렇죠. 네, 다들 다른 답변 이게 오셔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그 메일을 쓰고 답장을 쓰고 읍소를 하고 네. 선생님 조금만 더 빨리 주시면 네. 죄송하지만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책이 사실은 행사 얼리밋 에디션에 일단 네. 처음으로 출품을 하자라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계획에 맞춰 나온 것이 기적이었다. 맞춰서 네네. 나왔군요. 네네. 사실 실무를 다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엄청난 서포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처음과 끝에 송년회 밤, 막 파티할 때 막 서로 기도 제목 쓰고 막 기도해요 우리 서로 막 이런 걸로 했지. 아이디어만 툭 던지고. 맞아. 네, 제가 네, 수습을. 그러니까 거의 뭐 근데 너무 상무처럼 재밌었어요. 네. 본부장처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고 맞아요. 네. 나왔군요. 그래서 작가님들은 제가 그 7분 중에 사실은 최진영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네네네. 써달라. 언니 막 이러면서 섭외하고 신혜옥 작가님 제가 모르는 아예 몰라서 이제 정말 정중한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원래 님도 이렇게 띄어쓰는 거 있죠. 맞아요, 신혜옥 맞아요. 님 띄어쓰고 괜히 띄어쓰기 맞아. 엄청 막 하면서 하고 한정원 작가님도 사실은 그 잘 모르는 사이여서 근데 너무 좋아해서 이제 한정원 작가님의 책이 출판된 시간의 흐름이란 출판사의 대표님을 제가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연락처를 구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던 케이스고 김현시님은 예전에 한번 라이너 노트를 써주신 맞아요. 네. 게 있어서 편하게 또 부탁을 드렸고 안희연 씨님은 이제 지인의 결혼식에서 저는 축가 이분은 축사로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넌지 씨 맺어진 인연. 네, 집에 데려다주면서 요즘 바쁘냐 이러면서 마감이 힘들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하고 안미옥 씨님은 참 그쵸 미옥 씨님이 사실은 맞아.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다가 미옥 씨님은 이 앨범의 가사를 또 네, 써준 사랑은 이런.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네 마지막에 혹시 그래서 혹시 요즘 어. 뭐예요? 이래가지고 안 받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거 진짜 너무 바쁘신데 잠깐 틈내서 써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양경원 평론가님 해설을 꼭 넣고 싶었어요. 이게 네. 뭔가 더 완전한 책처럼 더 완성도 있게 가고 싶어서 또 이걸 아우르는 글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경원 언니는 이제 또 그 지연으로 제주도 출신이십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제주도 출신이라서 그래서 이 책에 사실 강하솔 씨의 어떤 글이 이렇게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솔 씨의 글은 노래 가사로 다 네. 대변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솔 씨는 온전히 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선생님들은
글을 정말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글에 대한 설명조차도 문화평론가가 해주면 좋겠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진짜 한 권의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네, 선생님이 진짜 인쇄가 내일 오전에 하는데 그 전날 점심에 주셔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살면서 공황이 처음 아 근데 진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피가 마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흐르는 피가 이렇게 바짝 마르는 느낌이 정말 들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진짜. 진짜 네. 아리 언니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진짜 한 번도 뭔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정말 근데 힘들었어요. 난 다 이제 출판 쪽은 다 한 것 같아. 이러면서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네. 약간 이러면서 A에서 Z까지 다 경험한 그래서 느낌이야. 고생 많았구나. 이렇게. 왜냐면 이게 한 분 글을 받아가지고 책을 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네네네. 이 마감과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여러분의 네네. 작가분들이 다 참여했으니까는 네네. 이 각자의 사정도 다 있고 하니까 네, 8분의 야, 사정이 있었죠. 진짜 네. 보통 일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 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앨범이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뭐 음악 얘기가 있을까 아니면 뭐 앨범 얘기가 있네로 막 봤는데 정말 없는 거예요. 네. 그걸 그래서- 부탁드렸어요. 일부러.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좋았어요. 이게 음악과 책이 별개로 하지만 같은 주제를 갖고 네.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제목을 보면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 네. 이 제목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음악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글이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이게 참 좋았고 어떤 주제의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제목도 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제목도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좀 길어서 좀 사실은 할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냥 되게 직관적인 제목이에요. 사실 음. 제목에 대해서 전 제목을 진짜 못 짓는데 네. 고민했는데 어느 날 그냥 누군가에게 제 앨범 설명하다가 나온 문구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번 앨범이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좋다. 잠깐만 이래가지고 메모장에 적어서 이거 제목으로 좋겠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꾸지만 우선 이렇게 가자. 약간 이런 생각을 정말 우연하게 누군가에게 제 가지고 있던 스케치한 곡들을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문장이었고 그래서 이 문장으로 근데 아까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음악을 위한 글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냥 나란히 가는 글이지 뭔가 음악을 소개하고 음악이 주인공이 돼서 글들이 뭔가 이거를 막 받쳐주고 이런 느낌이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일부러 음악 얘기는 그런 제 이야기나 그런 건 좀 안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 주제에 그냥 본인의 그냥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다. 대신 음악을 좀 스케치를 들려드리긴 했어요. 근데 뭔가 여기서 이어지는 마음들을 써주셔도 되고 뭐 그냥 생각나는 거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한 줄을 드렸어요. 제목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한 줄에서 그럼 이런 글들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목이 너무 일단 좋았다. 근데 그 네. 제목이 주는 어떤 강렬한 그 인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쓰시는 분들이 다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삶에서 모두가 진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가 또 모두가 있는 곳으로 이게 계속 맞아요. 반복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또 제가 막 느낀 게 노래도 그렇고 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글도 노래도 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모두가 있는 곳으로 나오면서 또 한 번 성장하고 또 한 번 뭔가 태어나는 그런 걸 경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 삶도 그렇지만 이렇게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탄생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정리가 전쯤에 됐군요. 네,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진짜 전쯤에. 이 제목은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다들 공감하실 거. 저도 그렇고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시겠지만은 런던에서 돌아온 지 아직 30시간이 안 됐거든요. 근데 2주 정도 있었어요, 런던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간 거죠. 약간 지금 한국말 서투르신 거죠? 아, 그런 건 아닌데 식당에서 사람들이 한국말로 얘기가 반갑더라고요. 아까 전에 밥 먹는데. 눈물 날까? 예.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갔을 때 또 막 좋은 게 있죠. 어쨌든 막 나 사람들이 너무 싫다. 너무 막 지겹다 이러면서 간 거였는데 또 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결국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막 보고 있고 막 이런 거 하니까는. 그래서 이 다시 모두가 있는 곳으로 왔을 때 또 그런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 이런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각과 마음은 다들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제목이다. 그리고 글도 그래서 나올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상반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제목이라서 명암이 확실하게 있는 제목이라서 선생님들도 고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발전이 되지 않았나, 좋은 글이 또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명암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커버를 봐도 아무도 없는 곳과 이제 모두가 있는 곳이 좀 사진에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앨범 커버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대한 좀 에피소드가 있는지. 네. 디자이너 그래서- 이하림 씨가 이번에 사실 책과 모든 네, 걸 네. 다 디자인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사진을 받고 커버 사진을 받고 아 맞네. 뭐 미리 이제 좀 전달을 했어요. 우리 반야 작가님한테도 앨범 커버 요거래요. 이러면서 드리면은 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방향이 많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이런 걸- 뭐야 맞아. 아술 씨가 저한테 보냈을 때도 저는 당연히 그냥 그 사진이 원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다고 뭐 돌아가 있는 게 맞다 그래서 돌아가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돌렸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이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이 목정원 선생님 사진을 이제 이 아솔 씨 음악 듣고 이제 디자인을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좋을까? 모두가 없는 곳에 모두가 있는 곳으로를 포커스를 맞출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포커스를 맞출까 하다가 뭔가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의 넘어가는 그 과정의 포커스, 그 쉼표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쉼표를 찍으면서 멈추기도 하지만 그때 그 모두가 있는 곳으로 가기까지의 어떤 결심, 물음표, 뭐 다짐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 음악이 되고 문학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또 와우산 대표 김윤주님께서도 동적인 이미지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 이거는 사실은 되게 정적인 느낌의 두 문장이지만 결국 이 문장이 이어지면 동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구나. 굉장히 바삐 움직이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를 찾다가 보니까 목정원 선생님 인스타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이 사진의 원본은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였어요. 네, 사람이 네. 반대에 있어요. 원래는. 왼편으로 가고 네. 있는 사진인데 이쪽으로 돌리게 된 것은 어쨌든 저는 밝은 쪽으로 해가 있는 쪽으로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네. 해가 뜨는 쪽으로 사람을 바꿨고 앨범은 이렇게 또 위로 이렇게 네, 가죠. 위로 사람이 이렇게 위로 네, 올라가는 네, 네. 방향으로. 어두운 쪽이 아니라 밝은 해가 있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그렇게 두어서 디자인을 엄청나죠. 저도 이거 듣고 엄청나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너무 그냥 2차원적인 아니 근데 아니 네, 근데 생각- 와. 원본이 이거와 다르다는 걸 전 나중에 알았어요. 설명 듣고. 저 원본 사진을 몰랐으니까. 근데 네. 일부러 해가 뜨는 쪽으로 사람이 가는 걸로 바꿨다 해서 헉, 미쳤다. 갑자기 앨범을 위로 향해. 리액션이 너무 좋죠. 하늘 위에 밝은 쪽으로. 오. 그래서 이 엔솔로지의 어떤 구성도 어둠에서 밝은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엔솔로지라는 것은 결국 다른 선생님들이 쓰시지만 이거를 하나의 시간대에서 표현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한 권의 책처럼 마치 느껴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깜깜한 데서 밝은 쪽으로 선생님의 이야기도 제일 밝은 느낌 선생님과 어두운 느낌의 선생님을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마지막에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흰 데에서 더 흰 쪽으로 아니면 밝은 데에서 어두운 데서 밝은 쪽으로 어느 부분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저희가 다 모아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진행을 했죠.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걸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디자인 이렇게 또 기획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니까 공항 오시는 거예요. 저 그래서 다 깜짝 놀랐어요. 하셨네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책이 여러분들 책 보셨어요? 다? 이게 지금 책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까맣다가 점점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전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옆에는 까맸는데 이게 까맸던 것 같은데 왜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라데이션처럼 밝아지더라고요. 네, 먹 그래서 100에서 정확하게 먹 제로까지 하나하나 다 낮추는 네.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또 숨겨진 기획들이 있었구나. 저 보면서 또 깜짝 놀랐던. 그 책을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인간이 조금 어둡고 조금 아직 해가 뜨기 직전의 스토리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안미옥 시인의 얘기는 정말 우리가 모두 모여서 숲이 되자라는 그런 밝은 이미지를 갖고 계셔서 전 진짜 울었어요. 진짜로 네. 어저께 너무 울어서 눈이 부을까 봐 걱정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도 이 내용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너무 멋있는 기획이 아니었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앨범보다 더 디테일하게 만드신 것 같아서 제가 출판이다 보니까 아, 참 놀랍네요. 굉장하죠. 놀랍네요. 항상 음악은 더 아유. 사실 이 모든 시작은 네. 네, 누구도 일러주지 않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네. 그래서 또 엄청 울었거든요. 앨범도 듣고. 근데 원래 저분은 잘 웁니다. 그래서 막 눈물의 붓기를 어떻게 빼?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울면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 근데 진짜 언제 울어? 울진 않았어요. 근데 눈물이 날 뻔했잖아요. 책 보면서 너무 막 울컥하는 속으로 울었구나.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눈이 건조해서 눈물이 잘 나진 않는데 울컥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저 감동했습니다. 자, 음악 듣고 와서 앨범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이틀곡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요거 어떤 네. 곡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은 2019년도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혼자 삿포로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이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던 이러니까 뭔가 그런데 아무튼 그랬던 사람에게 사람을 너무 미워하게 되면서 뭔가 사랑에 대한 허무와 체념과 그런 걸 느끼면서 네, 그런 외로움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네.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하솔 씨의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강하솔의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듣고 왔습니다.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정말 혼자서 들을 때랑은 진짜 그러네요. 느낌이 너무 다르죠. 정말 느낌이 다르네요. 다르네요. 그러니까 1도 한 2도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겨울이 확. 너무 힘들게 만든 곡이라서 네. 약간 2019년도에 이제 가사는 사실 가사를 썼다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앞부분 아까 그 벌스라고 하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다 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 거기까지만 쓰고 랩하신 거. 그리고 뒷부분을 만든 건 진짜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됐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한 4, 5년 동안 이 곡을 만든 건데 그 앞부분 되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뭔가 야, 이 노래 괜찮지 않냐 하면서 그 노래를 3, 4년 동안 사람들한테 스케치를 들려줬던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 말로 이 곡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뒤를 못 만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고 버전이 한 30개 있을걸요?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멜로디가 가는지가 한 30개 정도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쨌든 선택해가지고 진짜 힘들게 만들었던 곡입니다. 그 곡이 안 풀리다가 풀린 어떤 계기? 이런 건 뭐예요? 우선은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고 어떻게든 만들어냈어야 했고 그리고 그 한 줄에서 다시 또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지? 나를 키운 건 모두에게서 사랑받으려 했던 뭐더라? 가사가? 나를 키운 건 모두에게서 사랑받으려 했던 미움이 두렵던 마음. 그거를 딱 쓰니까 뒤가 또 다 풀렸어요. 다시 나왔구나. 그 브릿지를 하는 그 가사가 딱 되니까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그 생각은 정말 옛날에 제가 메모로 써놨던 거였어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면서 또 훅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막 났군요. 너무 힘들게 만들고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네.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립 씨는 들어주셔서. 이번 앨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솔 씨 앨범 나왔을 그냥 때, 음악 딱 들었을 때. 생각보다 너무 더 좋았어요. 계속 이제 정말 한 3, 4년을 들었거든요. 괴롭혔거든요. 네, 제가. 정말 차에 탈 때마다 언니 맞아요. 이번에 한 글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정말 한 글자씩 바꿔서
아니 노래가 한 글자씩 바꿔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버전을 거의 다 들었는데 아 이렇게 고민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아 이 고통 할만하겠다. 할 수 있겠다. 할만하진 않지만 네.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진짜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시간 버리는 시간이 하나도 없고 정말 막 1년을 막 머리를 쥐어 뜯어도 그래서 결국 처음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 시간이 꼭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저 네. 진짜 지독하게 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번에 앨범 뭐 몇 곡 제가 다시 새로 쓴 가사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타협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썼거든요. 저 진짜 좀 지독한 게 막 여행을 가잖아요. 그 데모를 맨날 들었어요. 여행을 하고 샤워할 때 맨날 들었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없어도 맨날 들었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같이 여행 가고 이런 친구들이 이 노래를 다 외웠어요. 너무 제가 자주 들으니까. 뒷부분이 없는 그 앞부분. 자기 노래를 이렇게 많이 듣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다. 그래서 좀 이 노래가 좀 예전에 섬이 그랬거든요. 좀 제 얘기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경험담이 어쨌든 녹아드니까. 네, 그리고 네. 뭔가 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너무 막 멋있게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써야 되는데 처음에 저 쓰면 장난 아니거든요. 되게 멋이 그냥 다다다다 붙어 있거든요. 뭐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그게 엄청 맞아, 강해서 그래서 그 덜어내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네, 또 그렇게 쓰면 또 약간 느끼한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게 또 네. 어쨌든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 알아요 사람들도. 그래서 정말 그래서 후회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가사 정말 열심히 썼다. 그리고 진짜 자기 자신을 제일 정확하게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제일 큰 용기잖아요. 맞아요. 그 용기 내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개들이 좋네요. 네, 저는 이 노래 들을 때 사실 최진영 작가님 글을 보면서 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되게 정말 많이 울컥했던. 또 울었어요? 또 울었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일단 이걸 보고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않고 함부로 이제 남에게 나아가려 했다가 정말 저는 실제로 제 스스로를 되게 미워했던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최진영 작가님의 그 사랑이 되게 칼날 같다는, 그러니까 나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감정이라는 글을 봤을 때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보면서 음악을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오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책을 먼저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음악을 먼저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하림 님이랑 이제 강하솔 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어떻게 이 컨텐츠를 즐기면 좀 더 의도에 맞게 잘 감상할 수 있는지 저도 그런 방법이 궁금해요. 좀 궁금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왜냐면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안 읽었어요. 일부러 음악이 나올 때까지. 와.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음악이랑 연관이 돼 있는 책인 줄 알고 그래서 책을 먼저 읽으면은 음악의 어떤 약간 스포일러가 스포일러가 될까 봐. 될까? 그리고 좀 음악에 대한 인상에 뭔가 더 묻을 것 같아서 그래서 책을 이제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책이 이제 집에 있는데도 이걸 안 읽고 이제 음악을 먼저 듣고 그리고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영경 씨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되게 입체적인 감상이 되더라고요. 그 책에 있는 이야기들이 막 어떻게 보면은 사운드트랙이 입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는데 네, 이걸 진짜. 만드신 두 분의 생각은 또 어떤지? 저는 사실 솔직히 이렇게 작가님들과 같이 이렇게 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진행하게 된 건 그냥 제가 제 욕심이었어요. 제가 그분들의 글을 너무 그냥 받고 싶어, 좋아하고 와 이게 내 음악과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제 음악이 어떻게 더 펼쳐지게 이 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뭔가 더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제 개인 사심으로 그냥 이거를 기획하게 된 거라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읽으면서 노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신데 그냥 따로따로 해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두 가지를 못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멀티가 안 돼서 음악은 음악대로 듣고 책은 책대로 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냥 즐겨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또 네. 저는 생각을 음악을 해봅니다. 먼저 듣고 아.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어. 게 이렇게 멀티가 저도 안 돼서 음악을 틀어놓고 읽기는 좀 이 가사도 너무 집중이 되고 사실 맞아요. 아솔 씨 음악도 한 권의 책 같은 느낌이고 네. 어떤 글은 음악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을 품고서 이 책을 읽으면 책을 읽으면서 그냥 BGM이 이렇게 나오는 그 느낌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아솔 씨 팬들도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노래가 딱 생각이 나는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고 책도 참 내용이 그냥 한번 쓱 읽고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무슨 서점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서점 대표님이 이 공간에서 뭐 읽기 모임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같이 읽으신 걸로 아는데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책이 뭔가 내용이 한번 이렇게 읽고 다 소화가 안 되는 그래서 여러 번 더 읽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봤는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사실은 몇 번은 더 읽게 될 것 같다 그리고 한 번씩은 생각나서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참 이 겨울에 어울리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솔 씨랑 우리 방송할 때마다 겨울 앨범 나옵니다 했는데 올 겨울에 이제 드디어 나왔잖아요. 네, 네, 앨범 네. 책까지. 그래서 책까지 같이 나왔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걸로 들었거든요. 이 앨범 작업하면서 중간에 네. 한번 날렸다 그런 네, 얘기도 한번 네. 하셨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후반 작업이 조금 길어지면서 뭔가 또 받기로 했던 라이너 노트도 못 받고 제가 라이너트를 정민재 씨한테 부탁했었거든요.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작업이 완료가 되니까 언제 이제 음원을 드릴 테니 글을 써달라 그래서 알겠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생각하는데 이 인스타그램 보니까 계속 녹음 중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원고 마감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데 한 이틀 전인가에 녹음이 끝났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설마 지금부터 써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결국은 뭔가 이 일정이 안 돼서 그냥 이제 각자의 길이 됐지만 저는 오히려 직접 쓰신 것도 참 좋았고 그거는 제가 진짜 쓸 줄 몰랐는데 제가 쓰게 될 줄 몰랐는데 네네. 민재 씨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고 아이, 저는- 왜냐면 민재 씨에게 어쨌든 이 소개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뭔가 데모 버전 그러니까 뭐 컴퓨터로 소리로 우선은 이렇게 현 녹음하기 전에는 현도 이제 컴퓨터 소리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소리가 어쨌든 어우러지지 않아요, 잘. 근데 그런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소개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 녹음도 이게 다 스케줄이 다 이게 애매해져가지고 다들 사실 이게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현 녹음을 사실은 그 부다페스트 그러니까 해외 영상으로 이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외 오케스트라 분들과 이제 영상으로 소통해서 봤는데 그 하루 전날 뭐 악보를 뭐 했는데 사랑을 하고 있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외국 분들이 한국 발라드 느낌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현을 녹음하면 그 느낌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급하게 그러면 어떡하죠 해서 급하게 한국 융 스트링과 이거는 따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결정이 막 하루 전에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완성이 계속 뒤로 밀린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민재 씨도 이것도 직업이니까 그걸 하시는 분께 대충 된 음원을 드리고 뭔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쓰게 됐죠.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네. 저는 사실 진짜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써야 한다는 생각했을 때 저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좋고 제가 원래 팬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옛날에 같이 했지만은 그 전부터 진짜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쓰면은
저 개인으로서는 뭔가 영광이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 앨범에 내가 쓰면은 글이 너무 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막 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걸 쓸 생각에. 근데 이제 제가 안 써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홀가분하게 나는 즐기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다음이 또 있으니까 저희 아까 6집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민재 씨에게 말은 안 했지만 민재 씨의 또 일이 있다. 다음에는 지금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그때는 이 그런 글도 뭔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좀 충분해요 지금. 너무 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충분해요.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여곡절이 진짜 많아서 저 많았다고. 이렇게 뭐가 아니 되게 급하게 하기도 했고 뒤에 이제 그 과정들이 좀 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계속 뭔가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져가지고 그 부다페스트 할 때도 대형 사고가 막 나고 그랬어요. 악보가 잘못 그 프린트가 돼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영어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막 난리 나고 막 그래서 어렵게 어쨌든 진짜 네. 항상 한숨 쉬면 아휴 막 이러면 안도하면서 하나하나를 끝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이 진짜요? 들어간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앨범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하는 어떤 중점을 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가사는 어쨌든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 정말 원래도 그건 예전에도 그랬고 그건 제 개인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다행히 그건 다 이해해 주셔서 다 기다려 주셨어요.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듀서가 이번에 전진희 씨였는데 전진희 씨가 진짜 다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는데 그거 외에 이제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사실 그 전진희 씨와 같이 한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아요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근데 전진희 씨가 피아노를 치셨고 네. 이제 제가 노래를 하는데 전진희 씨가 너무 너무 피아노를 너무 잘 친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너무 친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하는데 전 그게 좀 쉽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데모 녹음할 때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진희 씨가 이 곡은 무조건 리얼 피아노로 쳐야 된다. 사실은 데모는 피아노가 이제 미디였는데 컴퓨터 사운드였는데 이 곡은 무조건 리얼로 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했는데 리얼로 하니까 제가 노래를 하는 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선도 더 살아있고 뭔가 얘도 막 작두를 탔거든요. 요즘. 그래서 피아노도 또 따라가야 되고 같이. 네, 그러니까 뭔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계속 피아노한테 지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계속 정진 씨 피아노가 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니까 너무 최선을 다해준 거야. 너무 고맙게. 네. 그래서 피아노 너무 아름답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금방 끝나겠지 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프로라고 하거든요. 3시간 반을 한 프로라고 하는데 녹음실 한 프로, 쓸 때. 이제 한 프로를 했는데 안 되는 거. 원래 한 프로에 제가 뭐 2곡 정도 한 프로에 한 곡이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여서 프로 옛날에는 막 거의 세 전곡을 곡 다 부르고 세곡하고 그랬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아니 네. 그건 아무튼 그래서 근데 들었는데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불렀어요. 또 아닌 거예요. 사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럼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시간이 진짜 안 남아 있는데 어떻게든 시간 내 가지고 가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3번을 해가지고 노래 겨우겨우 이렇게 길게 해본 거. 네, 그래서 겨우겨우 어쨌든 녹음을 했던 그거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피아노한테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고 했거든요. 그게 피아노만 있죠, 곡에? 네. 네네. 그래서 너한테 지면 안 돼. 내가 너와 어깨 동무하고 가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쳐놨어? 이러면서 막 너무 좋긴 해. 계속 이러면서 그렇게 투닥거리면서 그걸 근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전진 씨 피아노가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존재감이 정말 세고 저는 어떤 곡을 들을 때 막 기본 정보를 챙기지 않고 듣거든요. 누가 만들었고 막 연주했고 이런 것까지 챙기진 않고 일단 들어요. 근데 들을 때 딱 알아요. 전진 씨 피아노는 피아노 누구야? 보면 전진 씨. 진짜. 맞아요. 그래서 헤어지지 말아요는 사실은 관로에서 이제 위드 전진이라고 써져 있어요. 사실은 그게 예정돼 있던 게 아니었는데 막상 진희 씨가 피아노 친 걸 딱 들으니까 이거는
둘의 듀엣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위드 전진이라는 거를 아. 제목에 따로 붙였어요. 음. 그 곡은. 그런 비하인드 아닌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진짜 멋있는 곡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실 것 같았어. 근데 노래 자체도 그 피아노랑 같이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았겠다는 진희 생각이 들고. 씨도 제 거 피아노 칠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게 그냥 뭔가 그냥 기성곡처럼 뭔가 쳐도 되는데 그러면 뭔가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영혼을 갈아 넣었죠. 엄청 영어 가서 맨날 연락 오면 100번 쳤다 이러면서 100번 쳤고 나 진짜 장난 아니지. 야, 그리고 막 감탄하고 스스로 그럴 정도로 그 친구도 또 한 번 성장하고 아. 되게 힘들게 작업했죠. 참 그 곡도 멋있고 또 이 첫 트랙 어떤 겨울은 이게 보니까는 처음으로 발표하는 기타 연주곡이 맞아요. 거예요. 독주곡으로는 맞아요. 이런 곡을 했다는 것도 어떤 배경 이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타를 되게 좋아해요. 원래 그리고 연주곡 쓰는 걸 원래 좋아하는데 그래서 앨범마다 연주곡이 항상 맞아요. 있었죠. 네, 연주곡을 원래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그냥 기타를 잡고 그냥 했는데 괜찮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전시켰는데 어쨌든 그 독주곡이 됐고 원래는 그게 독주곡이 아닌 좀 더 뭔가 현도 들어가고 조금 더 혼자 막 엘리오 모리꼬네라고 막 얘기하면서 한국의 엘리오 모리꼬네를 듣고 싶나요? 이러면서 막 들려드리고 그랬었어요. 제가 약간 그게 좀 자뻑이 심해요. 초반엔. 그래서 막 그러다가 여기에 막 현도 들어가고요. 막 뭐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이 곡은 이하립 씨가 진짜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립 씨 진짜 오래 아리보니까 들었고요. 4, 5년 됐어요. 꿈에서도 이것도. 들려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냥 기타 한 대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막 혼자 엘리오 엘리오 모리꼬네라고 모리꼬네니까. 생각해서 언니 이건 엘리오 모리꼬네예요 이러면서 막 그랬다가 결국에는 진짜 기타 한 대로 하는 게 진짜 더 좋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그냥 기존 원래 곡으로 가는 게 좋구나 해서 네 했고 발표하고 난 후에 조금 욕심이 생겨서 아마 다음 앨범은 기타 또 다음 얘기하네요. 네. 다음 앨범은 기타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앨범이 될 거예요. 이미 누군가와 함께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리고 연주곡을 좀 많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그 곡을 통해서. 저도 참 그 곡 멋있고 들으면서 막 누구 막 비교하고 이런 거 웃기지만은 이병헌 스님 음악 옛날에 들었을 때 맞아.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럼 너무 영광. 그래서 그래서 영광이네요. 와 진짜 좋은 그리고 앨범의 어떤 분위기를 착 잡아주는 오프너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참 멋있는 인트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좀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 곡. 곡은 정말 라이브로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라이브를 너무 잘해요. 네. 사실 막 기분 좀 허밍도 막 하면서 약간 진짜로 원래 허밍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엘리오 모리꼬네 중에 또 그죠. 허밍 넣는 게 네. 있거든요. 피아노 솔로곡 그게 그러면서 다 따라했어. 그래서 처음에 그러고 막 하면서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허밍 넣으려다가 안 했어요. 마치 또 사실 녹음해서 허밍한 버전이 있어요. 안 들어보셨죠? 되게 인위적이더라.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맞아. 허밍은 괜찮은데 근데 막 하려고 하면은 그렇지. 내가 엘리오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했을 그래서 너무 이거는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앨범이 겨울 앨범인데 이 인트로 어떤 겨울 어떤 겨울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되게 따뜻하고 따뜻하죠. 너무 따뜻한 거예요. 겨울 앨범인데 근데 요 어떤 겨울에 이어서 또 사랑은 이라는 곡도 저는 이 앨범에서 가장 따뜻한 노래라고 생각이 듣는데 보니까 안미옥 시인께서 네. 가사를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오온이라는 정말 위로를 주는 그런 시집을 내셨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에 직접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그래서 안미옥 씨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예요. 너무 좋아하는. 처음에 뭐 행사로 만나서 알게 해서 제가 맨날 따라다니고 막 언니 하고 다니면서 이제 친하게 된 친한 친구인데 사실 안미옥 씨님과 그 가사를 제가 섭외하게 된 이유는 그냥 언니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언니랑 같이 가사를 작업을 하면 해달라면. 작업을 하면 사실 사적인 마음이 진짜 컸어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안미옥 씨님의 글도 좋아하지만 언니랑 하면 언니 되게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게 1번 마음이었어요. 아, 어떤 어. 플러팅의 결과다. 언니랑 자주 보지 않을까? 작업물의 결과. 자주 연락하고 네. 이거를 빌미로 내가 음. 연락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1번이었고 음. 그리고 2번은 어쨌든 언니의 글에서 제가 워낙 많은 영감들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언니의 언어로 뭔가 그 가사가 된다면 나의 곡과 너무 잘 어울리겠다. 그리고 제가 쓰지 않은 가사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작업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1번으로 생각한 게 안미옥 시인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때 이 곡의 가사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쓰는 네. 그런 곡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귀찮고 더 생각하고 속마- 싶지 않고 속마음 불쑥. 더 생각하기 싫고 근데 좀 아름답게 뭔가 정의 내리는 좀 시적인 느낌이 가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또 했기 때문에 그럼 누구겠어요? 안미옥 씨님이지.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흔쾌히 근데 그게 한 3년 전인가?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이 곡이 나온 곡도 책보다 전에 나왔죠. 어. 네, 책보다 맞아요. 전에 말씀을 그래서- 드렸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네네. 언니가 3년을 거기에 얼매여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안미옥 씨님이 막 이찬혁 악뮤 이찬혁 천재다 계속 저한테 만나서 막 가사로 김이나의 작사법 자기가 읽어봤다. 그래서 작사에 대한 공부를 엄청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연습장 보여주는 막 동그라미가 적혀져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냥 허밍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걸 동그라미로 해서 막 음절을 해야 되니까. 음절을 해야 그래서. 되니까 막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3년 동안 저를 보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러다가 이게 계속 안 풀리다 보니까 저도 누구랑 이렇게 작업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작사로는. 네. 그래서 그냥 언니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그냥 쭉 나열해서 보내주라 해서 언니가 한 A4 2장 분량으로 그냥 그 생각나는 것들을 막 적어줬어요. 막 적어준 것들을 제가 조합을 했군요. 조합을 해서 그 스토리를 딱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언니를 그때 해방시켜줘. 이제 언니 시 쓰세요. 그래서 보내줬던. 근데 언니 약간 작사가로 약간 나 이제 작사가야. 약간 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언니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시 쓰는 거랑 너무 달라서 네. 저는 오히려 음악이 약간 운율도 있고 하니까 시와 굉장히 흡사하다 생각해서 언니가 굉장히 뭔가 자연스럽게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막 노래는 어쨌든 발음이 되니까 네. 이제 노래 부를 때 뭐 너의 뭐 동맥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가사가 뭐 또 곡이랑 동맥이 안 어울리는 단어가 있을 수 있죠. 너의 뭐 칼 같은 뭐 음. 동맥 이런 걸 넣을 수 무섭네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뾰족한 단어들을 좀 강렬한 단어를 쓰기가 힘드니까 그런 제한도 너무 많고 하니까 굉장히 맞아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곡이 나와서 너무 기뻤던 네. 곡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은.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안미옥 시인이 가사를 붙인 강하솔 씨의 사랑은 듣겠습니다. 강하솔 씨의 사랑은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옥 씨는 이 곡을 이제 듣고 어떤 반응이셨어요? 내 가사를 이제 딱 불러주는 걸 들은 거잖아요. 어떤 반응이시던가요? 너무 좋다. 음.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반응은. 공연 볼 때 자기가 더 떨었다고. 아 맞아요. 어, 떨었다. 너무 어, 떨렸다. 어. 그런 말씀해주셨고.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근데 저는 모든 곡들을 다 좋아하지만 이번 앨범에서 사실 제일 지금 좋아하는 곡은 이 곡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타이틀곡은 아니네요. 타이틀곡은 아닌데 좀 사실 기타 곡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곡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곡을 들으면 그 혼자 막 걷던 그 막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과 장면이 있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곡 들으면 항상 그때 그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곡입니다. 지금은. 네. 그렇군요. 사랑은도 그렇고 이제 이 앨범의 결국 앨범과 이 책의 종착지가 모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메시지 같은데 저는 요거 책도 읽고 음악도 들으면서
모두에게 나아가는 행위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책에서 살펴보면 신혜옥 작가님이 청각을 잃은 동생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 소리가 없는 세계로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뭐 안미옥 시인님의 얘기처럼 뭐 나 자신을 돌보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좀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도 이제 모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두 분에게는 모두에게로 나아가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철학적인 질문이라. 그렇게까지 생각을. 그냥 진짜 이런 책을 만드는 것, 네, 그리고 모두에게로 나아가는 행위를, 저는 사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는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모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없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내가 없었다가 내가 가는 것, 그게 이제 모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잊었는데 생각하면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그냥 뭐 일을 하고 책을 만들고 혼자 이렇게 영상 보고 누워있고 이런 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듣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많이 모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순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경청하라. 반성하게 되네요. 떠들기 바쁜데. 저는 사실 좀 단순했는데요. 모두가 있는 곳으로를 딱 저는 떠올렸을 때 어떤 거를 이미지를 생각했었냐면, 모두가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장면이었거든요. 따뜻하게. 따뜻한 밥과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저는 그때 되게 모두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기분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있는 어떤 식탁의 모습. 그래서 계속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안부를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자주가 아니더라도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모두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게 저에게는 모두가 있는 곳으로의 모습이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우스갯소리 같으면서도 진심으로 이제 얘기하는 걸 표현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네이클로바에 둘러싸인 세이클로버다, 행운에 둘러싸인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살고, 이 앨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덕분에 제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이미지를 항상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나의 모습, 그게 저에겐 모두가 있는 곳입니다. 네. 좋네요.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있는 곳에서 또 무슨 서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서점이고 책도 있고 하니까는 각자 이제 두 분께서 좀 약간 낭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책에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악도 한번 깔아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솔 씨부터 그러면 어떤 작가의 어떤 글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책에서 한정원 작가님의 노래가 되기까지에서 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111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구절이고요.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나는 노래이다. 노래는 소리이고 목소리이고 이야기이다. 노래는 그림자이고 묵음이고 알레프이다. 노래는 꿈이고 꿈이 아니다. 소리를 내는 존재에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는 마음까지가 노래이다. 노래를 부른다는 건 저 모든 것을 한데 불러 모으는 일이다. 노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 흘러나온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운명을 찾아다닌다. 사랑하는 이, 잘 숨고 잘 발각되지 않는 이, 기다리는 이, 검은 호수에 뛰어드는 이, 기어코 무언가에서 너, 목소리를 찾아내고 마는 이,
노래는 그 몸을 빌린다. 그 몸에 단풍나무를 심는다. 진짜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립 씨가 생각하는 또 네. 기억에 남는 네. 모든 구절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그러실 저도 수밖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시겠지만 네. 하지만 마지막에 양경원 선생님이 써주신 사랑의 예술가들 중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쁨도 슬픔도 아무도 없는 곳에 머물기보다는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절망, 그 모든 게 있는 곳으로 가기를 택한 사람들의 친구.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홀로 소란스러운 내면과 싸웠던 곳이 알고 보니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 함께 평화로울 수 있는 곳이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사랑의 지혜를 품은 이들의 동료. 무엇보다 나는 사랑을 자기만의 무늬로 삶에 수놓을 줄 알았던 사람들의 딸. 지금의 나는 사랑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므로 그런 사랑의 총량은 하면 할수록 는다고 쓴다. 하얗게 비어있는 들판에 어둠과 빛을 들이는 일이 곧 사랑이라고 쓴다. 사랑과 예술이 한 몸일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또는 예술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텅 빈 자리에 모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길을 씩씩하게 나서기로 한 우리는 모두 사랑의 예술가들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원 언니. 평원 언니. 와 목소리가 두 분 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참 저도 좋아하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어떤 이유에서 그런 부분들 골라오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솔 씨부터. 그냥 아까 읽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공간들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말은 하지 않지만 이어지는 그런 것들. 정말 이 안에서 하나의 하나로 우리를 모으는 이 그런 기분을 느낀 게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살아나서 아, 내가 참 멋지고 근사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노래를 하는 것이 나의 되게 큰 기쁨이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느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낭독해 보았습니다. 네. 아립 씨는 네. 저는 이 선생님들의 이제 원고를 초고를 다 처음 받아서 읽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 울기도 하고 정말 눈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다 모두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요. 아솔 씨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사랑의 예술가들이라는 제목을 지어주신 양경원 선생님 진짜 깜짝 놀란 거죠. 글을 받았을 때 네. 물론 너무 바삐 받았지만 가장 마음을 또 올려주셔가지고 정말 그 밤새 정말 그 너무 설레고 들떠있던 마음들이 생각나서 이 구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진짜 다 글들이랑 다 닮으신 분들이에요. 어, 실제로 만나보면 진짜 글보다 더 좋아요. 사실 진짜 글도 너무 좋지만 와 이렇게 다정하고 사람들이 사랑이 많고 맞아요. 그래서 그저께 모여서 이제 송년회 밤을 하는데 몇 분 참석을 못 하셨지만 음. 처음 뵙는 분들도 있었는데 너무나 다 다정하고 너무나 즐겁게 얘기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주면서 이렇게 헤어졌던 그죠. 그렇죠. 너무, 보통 이제 너무 좋았어요. 작업물이랑 사람이랑 다를 수도 있고, 그쵸. 네, 작업물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정말 선생님분 한 분 한 분이 다 제가 받았던 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선생님들이 좋으셔서 진짜. 네. 그리고 아솔 씨도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전 많이 좀 다르죠. 네. 정말 노래보다 정말 웃기거든요. 노래보다 더 가벼운데. 진짜 다양하고 뮤직비디오인데 이렇게 사실 이 겨울만 노래로 들려주지만 봄, 여름, 가을이 네. 빼곡하게 박혀있는 또 사람이어가지고 맞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셔서. 저도 예전에 한번 공연 갔는데
토크 콘서트이긴 했지만 토크를 그렇게 많이 할 줄은. 공연이라 빙자한 토크 콘서트. 아니 노래 한 곡하고 토크 9분씩 하면은 그래서 네. 재고 있었다. 영화평론가. 어느 정도 지금 하나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참 즐거웠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민재 씨랑 이제 제가 이게 직접 궁금한 점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까지 친히 찾아와 주신 분들께 질문을 저희가 받았고 이하림님과 강하솔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리고 조금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스피드 퀴즈처럼 네, 빠르겠습니다. 쭉쭉 빠르게. 한번 받아볼게요. 답변은 진짜 짧게. 네네. 두드리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우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 마침내 돌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말씀을 먼저 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 안 나도 뭐 그때 제가 연인이 있어서 연인을 만났을 거고 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다녀왔어. 그런 것도 있죠. 야 삿포로 좋더라. 야 맛있는 거 많더라. 야, 스모카레 너무 맛있잖아. 야 좋더라. 그랬던 야 좋더라. 이러면서 환상이 바사삭 깨지는 어느 바사삭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좋더라 이런 거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였죠. 음악이나 책과는 관계없는 네. 현실적인. 네, 뭐 그런 걸 다 자르면 어쨌든 보고 싶었고, 네, 이제 그랬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도 한번. 강하솔님의 노래 사랑을 하고 있어 가사 중에 나 사랑이 믿어지던 시간들을 기억해 사랑이 사랑으로만 설명되던 순간들을 이 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이 순간들을 동시에 가만히 떠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사랑이 사랑으로만 설명되던 순간 최근에 네 분에게도 있으셨나요? 그리고 아솔님은 언제 어떤 순간에 이 가사를 써내려 가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분 우리 모두에게 질문이네요.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만 설명되던 순간. 언제 그 가사를 쓰셨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죠. 그때도 이 곡을 만들 때쯤 곡은 우선 그때 여름에 8월인가 7, 8월에 만들었고 가사는 뒤에 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최고의 러브레터를 써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미친 사랑 노래를 한번 써보겠다 내가. 그래서 편지 쓰듯이 썼던 기억이 있고요. 이 사랑이 사랑으로만 설명되던 순간은 진짜 옛날에 제가 그냥 그 써놨던 그냥 뭐죠? 메모였어요. 이거는 언제 느꼈냐면 그냥 이건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더 어떠한 그런 순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써놨던 메모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뭐 정말 뭐 단순하게 뭐 노부부 두 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어르신이 꽃을 사진 찍으려고 쭈그려서 앉아 있는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사랑이고 이건 사랑 말고는 뭐라고 대체될 수도 있는 표현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메모를 적어놨던 기억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저의 그 미친 사랑 얘기를 써보겠다에 이제 가져왔죠. 크레이지 러브가 아니에요. 크레이지 러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지금 막 떠올려봤는데 겨울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근데 막 공원 같은 곳이니까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잠바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잠바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딱 만났는데 손을 이렇게 제 손을 잡아가지고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따뜻한 캔커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레스비 선전 아니에요? 그거 광고 아니에요? 자기 손을 광고인데 핫팩이 그거는? 없던 시절 자기 손을 데워가지고 아직 안 식었었나요? 네, 제 손을 잡아줬던 어머. 그런 순간들 어머. 그런 게
부럽다. 사실 뭐 전 그런 적은 미친 없어요. 사랑을 하시는 나는 아니요 미친 사랑 안 해. 레시피 잡아본 기억 없으세요? 그런 적 없어요. 차가운 손만 잡았고. 이렇게 때려 이렇게. 주머니마다 레시피 들어있는 그렇구나. 좀 그랬군요. 로맨틱하네요. 영영 씨는 있어요? 아,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엄마였거든요. 진짜 네, 딸은 남자가 아니라 엄마였고, 가장 이건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됐을 때가 정말 이제 거의 절연할 정도로 많이 크게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싸웠는데 다음날 이제 날씨 추워진다고 그냥 옷 한 벌을 새 옷을 사다가 이제 방문에 걸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셔서는 이제 과일을,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그냥 말없이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냥 먹어. 이 두 글자의 메모만 있었는데 먹어? 네, 저는 그게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면은 정말 설명이 안 되고 영원히 내가 엄마에게 해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랑이다라고 좀 느꼈어요. 근데 이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는데 사실 그 노래 가사에 우세요? 돌발 상황. 지금 제가 안 울고 있는데 언니 죄송합니다. 감정이입을 되게 공감력이 되게 뛰어나셔가지고 그 가사 중에 뭐더라? 너무 추운 밤이었지. 장갑으로만 해줘. 리뷰도 또 하시고 그리고 엇갈리던 숨소리가 어느새 하나로 들려와 이대로 우리 잠들 수 있대. 그게 사실 저 엄마와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거를 가사삭도 깨지. 그런가?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처음 엇갈리던 숨소리가 하나로 되는 그 저의 처음의 경험은 엄마와 나란히 누워 있을 때 그거를 정말 어렸을 때 엄마 똑같이 숨소리가 바뀌네 이거를 처음 느꼈던 경험이 그때였고 이게 같이 붙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붙어서 자고 있을 때 그 숨소리가 같은 호흡으로 바뀌는구나를 엄마가 최초의 기억이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랑을 하고 있어가 제가 미친 러브레터를 쓰겠다는데 그 대상이 사실 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그쵸. 정말 사랑하는 다수의 뭐 친구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 떠올리면서 만든 음악이라서 아무튼 민재 씨의 그렇습니다. 사랑 얘기도. 그러네요. 저도 보면서 아까 그 질문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저는 최근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런던에 갔다 오면서 이제 2주를 혼자 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을 이제 할 건데 내년에 그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게 이제 사실 배경화면 여자친구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아까 런던 가자마자 바꿨어요. 네, 이제 뭔가 없다는 생각이 확 드니까 연예인 사진인가 약간. 원래 제 고향 뉴욕 사진이었는데 네, 가자마자 여자친구 사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더 확 들었던. 남 사랑 얘기가 제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런던으로 보내시면 한번 시험인 거죠. 거기 갔을 때 생각이 나는가. 이제 뭔가 배경화면이 바뀌었으면 이제 때가 됐구나.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문들 많이 남겨주셔서 좀 스피디하게 제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2024년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러니까 나 생각 안 해봤어.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생각해봐요. 잠깐이라도 해봐요. 지금 이거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하실 분이 아니라 맞아요. 생각했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이런 디테일하지가 못해가지고 네네. 생각보다 셋이 뭐 있으세요? 이하립 씨는? 이분도 사실은 엘리오 모를 꺼내 들을까요? 엘리오 보낼 것이? 그럴까? 엘리오 제가 지금은 답을 못하지만 제가 네. 오늘부터 생각을 해서 1월 1일에 포스팅 한번 포스팅을 해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오늘부터 한번 아, 세심하게 한번 생각을 저는 어떤 해보겠습니다. 겨울을 듣겠습니다. 그래요. 좋네요.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추천해주세요. 요즘 읽고 있는 책 네. 최근에 그 동희 언니 조동희 씨 책 그걸 한 번 더 읽고 있어요. 작사법 책. 네, 작사의 시대였나? 제목을 잘 기억을 네, 못하지만 어쨌든 책이 2권이나 있어요. 제가 샀고 맞아요. 선물까지 받아서 그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네네. 아립 씨는 혹시 저는 어떤? 윤고은 작가님의 불타는 작품이라는 책을 오. 읽고 있습니다. 네. 잘 받아 적고 계시죠?
그리고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들으면 좋을 노래 추천해 주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노래 안 듣고 도시어부 봤거든요. 이거 질문 적어주신 분 아솔 씨 앨범 들으세요. 이번에 나온 앨범. 저는 그날 또 도시어부를 볼 것 같아요. 이하립 씨가 작년에 이하립 씨랑 같이 경주 대삼치점 봤거든요. 힌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올해는 완도 방어와 그걸 부실이 잡는 걸 보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제가 크리스마스 때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할 게 많으신데. 그러니까 SNS 잘 안 하는데 한번. 미래 자신에 대해서 되게 확신의 티를 제가 볼 때는 잊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네. 그냥 또 이 분이 또 그냥 원래 이런 분이다. 아마 마음속으로 띄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적당히 이런 노래 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질문이 다 좋은데 사실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헤어지지 말아요 곡을 쓸 때 가사가 참 유독 아리던데 이 어떤 계기로 그 가사가 나왔는지 가사가 너무 슬프다 하셨어요. 이 곡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만춘 앨범에 있는 잠든 너의 모습을 보면가? 바라보면가? 아무튼 그 곡이 있어요. 제가 쓴 곡인데 그 곡의 약간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떤 사람을 제가 좋아할 때 한 번도 이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 불안이 별로 없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그 불안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없으면 어떡하지를 처음으로 그런 불안을 느껴봐서 아, 진짜 뭔가 어떤 사랑에는 그 사람으로 세상을 채워보는 사랑도 있지만 이 사람만 지우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랑도 있구나. 그래서 그 불안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구나를 처음 알게 됐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저의 그 뭔가 마음을 써내려가고 싶어서 썼던 곡이에요. 그래서 아,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성숙됐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사랑하면 불안해라는 거를 처음 느꼈던 그 사랑이 되게 강렬해서 그때 그 마음을 가사로 적어내려가 본 것입니다. 네. 참 공감하면서 들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근데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남겨두시려고요? 말이 웃기지만 내가 남는 것보다야 어쨌든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가끔 이제 어떤 남겨진다는 게.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막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은 막 엄청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가 남지 않아야지. 진짜 먼저 든든하지 가야지. 않다. 진짜 든든하지 근데 이런 질문들 은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최근에도 그런 거 했잖아요. 아립 씨와 그거 뭐지? 내가 시한부인데 그치. 시한부에 걸렸는데 약간 정말 석 달을 누워서 지내야만 해. 하나랑 일주일을 친구들을 다 만나면서 내가 그동안 하던 거 막 즐기면서 먹을 거 먹고 보낼 수 있어. 일주일이냐 석 달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넌 뭐 할 거야? 맞아. 근데 그런 질문을 대부분 했었어. 저는 뭐세요? 일주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했는데 뭐 해세요? 한번 혹시 저 일주일 딱 살고 저도 죽겠어요. 그래요. 수술 받지 않고 석 달을 일주일을 먹으면 즐겁게. 그쵸. 어떠세요? 일주일. 손들기. 일주일. 석 달 있으세요 혹시? 나 석 달. 있다. 있다. 좀 장수에 대한 어떤 꿈이 있으신. 그런 아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석 달은. 혹시 이제 쓸 수 있으면 편지를 좀 다 어. 써주고 네. 저는 장수 같은 얘기하는 제 자신. 장수라는 그 가벼운 단어로 석 달을 얘기하는 아솔 저는 씨는 왜? 그냥 오래 보고 싶어요. 짧게 그냥 그 일주일을 보는 게 아니라 3개월이라 내가 힘들어도 어쨌든 3개월을 볼 수 있잖아. 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더 오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을 택했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져 가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을 볼 수 있어. 되게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더 오래 보고 싶어요. 올해 그래서 너는 그때 올해 인사를 하고 싶 작별 인사를 오래 하고 싶다. 오래 막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들을 오래 보고 싶어. 매일 3개월이라도 볼 수 있죠. 일주일 볼 수 있는 거를. 근데 좋아하는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아소리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나한테 와야지. 슬프겠지만 살프겠지만 난 보고 싶어요. 말은 못해도 눈이라도 그럴 계속 보면서. 수도 있죠.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막 그쵸. 사랑에 확실히 대한 좀, 얘기를 할 때
항상 뭔가 헤어짐을 전제하는 사랑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질문까지 담아봤고 혹시 답이 안 된 질문을 제가 소개하지 못한 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건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시간이 이렇게 되신다면 네. 해주시고 자 이제 새해가 되거든요. 우리 방송이 28일 날 나가요. 한 사흘 나흘 정도 남는데 새해 계획 뭐 어떤 활동 계획도 좋고 어떤 인간으로서의 계획도 좋고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새해. 2024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앨범을 또 다시 좀 약속은 차지 않은. 기타를 좀 많이 쳐보고 싶어요. 어. 이번에는 내년에는 기타를 레슨도 또 받으러 갈 생각이고 기타를 많이 좀 쳐서 아름다운 좀 선율의 기타 곡들을 뭐 발표하든 안 하든 조금 그런 곡들을 많이 스케치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고요. 음악적으로는 그렇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사실 올해 정말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냈거든요. 내년에도 제가 좋아하는 분들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보면서 사이좋게 즐겁게 잘 지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립 씨는 저도요. 저도 네, 요즘에 친구들을 좀 만나는데 진짜 친구들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게 제일 행복한 좋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친구들하고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둘이 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는 얘기죠. 네, 그런 희망을 품게 저희 되더라고요. 은근 친구 없거든요. 사실. 네, 둘이 제일 친한 친구라서 사이좋게 지내자. 네 사이좋게 내년에도 잘 지내요. 사실 진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 막 자주 보고 해도 점점 친구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저도 껴주세요. 네네. 네네. 아이 그럼요. 네, 여러분도 자주 좋은 뵀으면 시간, 좋겠습니다. 네.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하림님 이제 신곡을 3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신보나 뭐 신곡 음악 계획은 또 없으신가요? 무턱대고 기다리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네, 아리엘 언니만 모를 뿐이지 사실 아리엘 언니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은 계획들이 있어요. 모르셨죠? 저희들끼리 계획이 있어요. 세팅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금시초문인 반응이라서. 그러니까 별로 똘똘 약간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 죄송하지만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 그래서 또 언젠가 음악인 이야리브로 다시 만나고 또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또 오시고 이렇게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개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강하솔 씨 모두가 있는 곳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어떤 곡인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제 모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발길을 돌려서 네, 모두가 있는 내가 있을 그 모두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말로 이제 이 앨범의 마지막으로 만든 곡이에요. 네. 네,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곡입니다. 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각자 모두 있는 곳으로 돌아가실 시간이거든요. 곧.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그렇죠. 심적으로 심적으로. 우리 친구들과 동료와 가족들과 다 기다리는 곳으로 가실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마술 씨부터. 오늘 이렇게 추운데 어쨌든 이야기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제가 SNS도 이렇게 잘하지 않고 소통 정말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앨범에 대해서 마음껏 또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또 아립 언니까지 같이 이렇게 와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앞으로 네, 성실하게 음악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립 씨도. 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자리 마련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서점에서 얘기를 나눠서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우선 서점께도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저는 핵 인싸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인싸님들을 이렇게 이 혹한에 뵈서 약간 전우회 같은 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새해에도 진짜 좋은 일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경 씨도 한번 소감해 주세요. 오늘 인생의 첫 공개 방송 네. 호스트였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정말 따뜻한 사람들과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한 구절만 낭독을 해보고 싶어서 해보세요. 줬어요. 그래서 정말 음악도 틀어드릴게요. 정말 짧은 구절이라서 그냥 이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은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다. 마음은 상자가 빈 상자가 아니다. 마음은 가꿀 수 있는 것이다. 요 구절이 왜 떠올랐냐면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면서 제 마음이 가꿔졌거든요. 제가 방송을 진행을 했지만 오히려 제가 좀 위로를 너무 많이 받고 제 마음이 좀 따뜻하게 가꿔진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조금 같이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다. 네,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아솔 씨와 립 씨, 그리고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멋진 장소 되어주신 무슨 서점의 신현실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플랫폼들 듣고 계신 곳에서 뭐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뭐 있죠? 팟빵, 유튜브 5군데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신 곳에서 전방위로 공격 중이죠. 네네 편하신 곳에서 구독해 주시고요. 또 오늘 방송에 소개한 곡들은 스포티파이에서는 쭉 노래와 함께 들으시면 되고 유튜브의 재생 목록으로도 정리를 해두니까요. 유튜브에 뮤브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또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많죠 뭐가? 저희 뉴스레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레터로 저희 이제 나눴던 얘기들 정리해서 가고 그리고 저희 뉴스레터에 에세이가 한 편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악 관계자들이 에세이를 제가 뜯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취하고 근데 계시죠. 너무 좋은 글들이 오고 있어서 한번 또 뉴스레터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제가 건강한 음악 생활 하면은 원래는 오늘도 뮤브하세요인데 새해에도 뮤브하세요 이렇게 끝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음악 생활 하면은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뮤브하세요 이렇게 끝날 겁니다.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영경 씨 마지막 해주시죠. 네,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오프닝 시그널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씨가 제작해 주셨습니다. 작가의 김반야, PD 헨리, 진행의 정민재 정연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새해도 새해도 뮤브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뮤브.